자, 그럼 우리 이제 이어서 1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표를 하고 아닌 것에는 X표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등식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등식이 뭐였을까요? 등호를 사용하여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 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호가 있어야 등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등호가 있거나 등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등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괄호 1번부터 한번 보면, 자, 괄호 1번은 x-5는 0. 여기 등호가 존재하지요. 그러면 이건 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그냥 7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등호가 없지요? 그러니까 x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2 플러스 1은 3. 이거는 지금 등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2x 플러스 1 그리고 3x 마이너스 3인데 이 둘을 지금 부등호로 연결해 놓았어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그래서 이거는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x표가 되겠네요. 자, 그럼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항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표를 하고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여라.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항등식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항등식은 어떤 거였나요?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인 등식. 그래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우리 한번 1번부터 이것이 x의 값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같은 항등식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x 플러스 4는 6.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x 값에 따라서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서 x가 여러분 자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 플러스 4는 6인데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틀린 등식이 되죠. 그럼 이거는 x예요. 이거는 1차 방정식에 해당합니다. 방정식이지 항등식이 아니에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2x-1은 5x-1 마이너스 3x. 자, 조금 복잡하네요. 이거 한번 잠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걸 2항을 한번 해봅시다. x와 관련된 항들은 모두 좌변으로 넘기고 상수와 관련된 항들은 다 우변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제가 먼저 2x, 5x, 마이너스 3x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좌변으로 모을 텐데 2x, 마이너스 5x, 플러스 3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와 관련된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이제 넘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왼쪽 좌변도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봤더니 여러분 2x 마이너스 5x 하면 이제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3x가 되죠. 근데 뒤에 또 3x가 있어.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상쇄돼서 0이 되겠네요. 그리고 옆에도 봤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어서 이것도 상쇄되고 0이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으로 이렇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항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자, 여러분 이거 잠깐 막 문제에 뛰어들어서 풀기 전에 잠깐 눈으로 한번 볼까요? 자, 3을 하고 괄호 x-2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3x-6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눈으로만 봐도 보이지 않나요? 그냥 우변은 사실 그냥 좌변을 전개해 놓은 거예요. 3x-2 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으로 나오겠지요.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에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 0, 1일 때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그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각각의 식을 참이 되도록 만드는 x의 값을 마이너스 1과 0과 1 중에서 찾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소괄호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에서 1은 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참이 되도록 만들려면 그냥 이거 눈으로 보도 사실 풀 수 있겠습니다. 자, 1이니까 x의 값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그쵸, 0이 되어야 되겠죠. 0. 그럼 0은 해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겹치는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씩 대응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선 x는 0이라는 해를 지금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소가로 2번입니다. 자, 2x-3은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밑에다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x-3은 마이너스 5. 자,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좌변에 x에 대한 값을 정리하고 우변에는 상수에 대한 값을 정리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2x는 우리가 이 마이너스 3을 이항시켜서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졌던 마이너스 1 맞지요? 그래서 2번의 답은 x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3x 플러스 4는 7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플러스 4도 제가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럼 3x는 7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3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결과적으로 답이 1. 그래서 소가로 3번의 답은 x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기역, 니은에 이용된 등식의 성질을 각각 말하여라.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 조건과 요구하는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다음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는 거, 그리고 기역과 니은, 이 기역과 니은에 이용된 등식의 성질을 각각 말하는 거. 그러니까 기역에 해당되는 거, 니은에 해당되는 거를 소가로 1번과 소가로 2번에서 각각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소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가로 1번에서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변에 무엇인가를 빼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를 빼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빼야 이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여기 플러스 1을 없애기 위해서 1씩을 빼주어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각각 1일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역에 해당되는 등식의 성질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렇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것이 이 기역에서 해당되는 등식의 성질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상쇄가 될 거고요. 우변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x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봤더니 우변에 분모에 2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었다는 것이 되겠지요. 자, 여러분 그 의도는 보이지요? 2x이기 때문에 x를 그냥 2x가 아니라 x로 만들고 싶어서 양변을 2로 각각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럼 여기 네모칸은 당연히 그냥 마이너스 4가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니은에 이용된 등식의 성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일 텐데 여러분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는 것은 반드시 제외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수학에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답해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괄호 2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3분의 1x-2는 4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는 봅시다. 마이너스 2까지가 원래 있던 좌변이었어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무엇인가를 각각 지금 양변에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까요? 그쵸. 각각 양변에 2를 더해 주어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와 상쇄되어서 없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했을 때 3분의 1x는 그러면 이 우변에는 6이 될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역에서 이용됐던 등식의 성질은 각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니은을 한번 봅시다. 자, 3분의 1x는 6인데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해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3분의 1x 이 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고 니은에 해당되는 등식의 성질은
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이렇게 3분의 1과 3이 없어지고 6, 3은 18 이렇게 해서 x의 해는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이제 네모칸은 빈칸은 채웠지만 여러분에게 등식의 성질은 다 적어주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알맞은 수를 써놓는 것과 각각 기역 니은 1번의 기역 니은과 2번의 기역 니은을 각각 여러분이 등식의 성질이 무엇인지 답변으로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소괄호 1번에서 마지막 답을 안 적었네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자, 다음 등식에서 밑줄 치는 자, 문제 대충 읽고. 자, 1번. 오케이. 나 쉬워. 4x는 1 플러스 3. x는 4x는 4니까 x는 1. 오케이. 넘어가. 자, 2번. 6 마이너스 x는 2. 그럼 x를 넘기면 x는 4. 이렇게 푼 친구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문제를 똑똑하게, 꼼꼼하게 읽어야 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등식에서 밑줄 친 항을 이항하여라. 이 문제는 여러분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항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 반드시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이항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항해야 할 항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소괄호 1번에서는 마이너스 3이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밑에는 지우고 한번 갈게요. 자, 소괄호 1번에서는 마이너스 3을 이항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 이항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4x 이제 마이너스 3이 이항이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4x는 1 플러스 3 이게 전부입니다. 자, 소괄호 2번도 보겠습니다. 자, 6을 이항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x는 그대로 그리고 6은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2 마이너스 6 이게 전부예요. 자, 3번 갑니다. 자, 마이너스 2x가 있고 3x를 이항해야 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는 1이 되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더 건드릴 것도 없어요. x를 구할 것도 없어요. 자, 4번 갑니다. 3 그리고 마이너스 4x 이항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3은 이항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x는 이항하면 플러스 4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4x는 9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답의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한번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드디어 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6번에서 다음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볼 거예요. 다음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혹은 근을 구하여라. 이렇게 할 텐데 풀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갑니다. 자, 1번은 x-5는 2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따로 쓸 것도 없겠다. 자, 마이너스 5를 이항시켜 봅시다. 자, 그럼 x는 2 플러스 5니까 7 바로 나오지요. 자, 그럼 2번은 가겠습니다. 2번은 제가 한번 밑에 써볼게요. 자, 4x는 x-3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x는 x대로 좌변에 한번 동류한끼리 정리를 해주고요. 상수는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4x 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4x 마이너스 x는 3x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3 그대로. 그러면 결국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자, 그럼 3번 가겠습니다. 3번에서 자, x는 x끼리 자, 좌변으로 이항하고 상수는 상수끼리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4x는 마이너스 8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입니다. 자, 5x-7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또 x는 x대로 넘기고 상수는 상수대로 넘기면 5x 플러스 x는 5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6x는 12라고 나오고 그럼 x의 해는 1차 방정식의 해 x는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도 동일해요. 다음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즉 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네요.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해주면 3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그럼 이제 6을 이항하겠습니다. 3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여기 x는 마이너스 4 적어주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2번입니다. 2번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괄호를 풀어주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 3은 6x 마이너스 2, 5, 10이니까 10 마이너스 1은 13이 되고, 그럼 6x 그리고 이 나머지들 다 이항시켜주면 13 플러스 10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6x는 24가 되고 결과적으로 x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3번을 볼 텐데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3번. 자, 3번입니다. 3번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분배 법칙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x-3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돼요. 그러면 자, 각각 이항합니다. 그럼 5x는 15가 돼요. 그래서 x는 3. 결과적으로 해는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입니다. 자, 4번에서는 이것도 분배 법칙 한번 가볼까요? 5x 플러스 5는 2x 플러스 8. 그래서 여기 이항해주고 5도 이항해주면 3x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1. 자, 여기까지 우리 7번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한번 8번과 9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요. 여러분 1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있고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푸는 과정을 살펴봐야겠네요. 자, 문제 자체는 1차 방정식 자체는 2분의 x 마이너스 3은 5분의 x. 자, 그러면 분수를 가지고 있는 1차 방정식이네. 자, 1차 방정식 할 때는 그러면 분수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여기 힌트가 다 있어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다. 자, 그러면 양변에 보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 2와 5의 최소 공배수 10을 곱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5x-30이 될 거고 우변은 2x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항을 한번 해줘야겠네요. 자, 2x를 넘겨주고 마이너스 30도 이항해줘야 하니까 2x 그리고 마이너스 30을 이항하면 5x 마이너스 2x는 3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3x는 3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는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1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높아심에서 말하는 거지만 혹시 여기다가 3x 적진 않았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기 네모칸이 있고 옆에 x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네모칸에 3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안 봤다가 3x는 30 이렇게 했다가 틀리면 진짜 너무 억울하고 아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정말 정확하게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다음 1차 방정식을 풀어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수와 분수를 고쳐서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먼저 소괄호 1번부터 볼까요? 자, 소괄호 1번은 소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수를 정수로 바꿔주기로 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양변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곱하기 10을 하면 2x-30은 마이너스 13x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13x 넘기고 마이너스 30 넘겨주면 2x 플러스 13x는 3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5x는 30이 될 거고 여기서 x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자, 0.4x-0.4는 1.2x 플러스 2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10씩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x-4는 12x 플러스 2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항 제가 말하지 않고 여러분 다 보이죠? 그럼 12x 이항하면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 이 마이너스 4를 이항시키면 24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각을 마이너스 8로 나누어 줘야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분수에는 각각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하니까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4를 곱해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4를 곱하면 여러분 제가 암산해도 괜찮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4 곱하기 2x 하면 8x고요. 마이너스, 자, 2 곱하기 4니까 이거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여기 양변에는 없어져서 3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전개를 해보면 8x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3. 그래서 이 플러스 2 이항할게요. 자, 그러면 6x는 3 마이너스 2니까 1. 그래서 x는 6분의 1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이었고 이제 4번을 한번 볼 텐데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에서 여러분 이것도 분수인데 양변에 뭘 곱해야 할까요? 네, 분모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크게 한번 12, 여기도 한번 12를 곱해주면 자, 암산 가능할까요? 한번 과정을 거쳐봅시다. 자, 3분의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4는 12분의 5 x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우선 우변에는 12, 10이 없어지고 5x가 되겠네요. 자, 좌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 곱하기 3분의 1 이러면 이제 4가 될 거예요. 4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2와 4니까 3이 되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4x 플러스 8 마이너스 3x 플러스 12는 5x. 그러면 5x는 이쪽으로 넘겨주고 상수항들은 다 이항하겠습니다. 자, 그럼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보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0. 자, 그러면 각각의 양변을 마이너스 4x로 나눠주면 x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입니다. 자,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이 48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10번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인데 첫 번째는 수에 대한 문제겠죠. 자, 먼저 소가루 1번을 보니까 세 정수의 가운데 수를 x라고 놓고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세 정수를 어떻게 먼저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운데 수가 x니까 연속하는 세 정수면 앞의 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쵸. x-1이 될 것이고 옆에 세 번째 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더했더니 합이 48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1은 48이다. 이렇게 1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서는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이 각각의 연속하는 세 정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 식을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x-1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1 했더니 48이래요. 자, 봤더니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소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3x가 남고 3x가 48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결국 x는 몇이에요? 그쵸, 16. 자, 그러면 x는 16입니다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자,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 정수를 구하여라. 그럼 여러분 세 정수를 구해줘야 돼요. x는 16, 오케이, 끝. 이렇게 x의 해를 구했으니까 전부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제대로 정리해보자. 자, 그럼 세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가운데 수였고요. 가운데 수 말고 앞의 수는 15. 그리고 그 옆의 수는 17 이렇게 세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줘야 여러분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문제를 읽는 거, 끝까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할 때 각 단계가 미지수를 정하고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풀고 확인하기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셔야 해요. 여러분이 점검할 때 이렇게 예를 들면 15, 16, 17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연속하는 세정수의 합이 48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정말 다 더했을 때 48이 나올까?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자, 이제 15 더하기 16은 31이니까 31에서 17을 더하면 오케이, 48. 그럼 내가 구한 것이 맞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에서는 올해 아버지의 나이가 42살이고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올해 아들의 나이를 구하는 것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인데, 자, 우리 괄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에서는 올해 아들의 나이를 x살로 놓고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관계를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2살이고 10년 뒤의 아버지의 나이는 10일 더해주면 52살일 거예요. 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대요. 그럼 아들도 10년을 더 먹겠죠? 그럼 x 플러스 10에 2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럼 2번에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올해 아들의 나이, 그러니까 x를 구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자, 52는 2x 플러스 20이 되겠죠? 자, 그럼 이항을 해서 2x는 32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x는 16. 그래서 아들의 나이는 16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보다 4cm만큼 길고 높이가 5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25제곱cm일 때 윗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 자, 다음 문을 답하여라. 봅시다. 괄호 1번에서는 윗변의 길이가 xcm네요. 그리고 방정식을 좀 세우라고 하는데, 자,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개념 강의 때 한번 배웠습니다. 자, 사다리꼴은 여러분 한번 임의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사다리꼴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이 넓이를 가지고 윗변과 그 아랫변의 높이의 관계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를 지금 xcm라고 놓으라고 했으니까 아랫변의 길이는 윗변의 길이보다 4cm만큼 길어요. 그리고 높이는 5cm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넓이 공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잠깐 지우고 좀 야벽을 만들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위에다 쓰겠습니다. 이 공식을 한번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럼 이걸 대입해서 그대로 가봅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는 x고요. 아랫변은 x 플러스 4가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높이를 5를 곱했더니 넓이가 25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분수가 있으니까 이 분수를 없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를 곱했고 25니까 이게 배수라서 5를 또 나눠주면 계산이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에 제가 5분의 1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5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5가 상쇄돼서 없어질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다가 5분의 2씩 곱해주면, 자, 여기는 2 없어지고 5 없어져서 여기는 그대로 2x 플러스 4로 전개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5와 25가 없어져서 5 곱하기 2가 돼서 1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2x는 6이 되겠고 x는 결과적으로 3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번에서 답했어야 하는 방정식은 결국 2분의 1 하고 큰 괄호를 써주고 x 플러스 4 그리고 괄호 닫고요. 곱하기 5를 했더니 25가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문제에서 요구한 방정식이고 사다리꼴 윗변의 길이는 결국 3인데 여기 단위가 센티미터였으니까 3cm라고까지 적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3번은 봤더니 자, 잠깐 우리 지우개를 좀 지워야겠네요. 자, 봅시다. 자, 13번은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가격에 대한 문제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원가가 x1이 물건을 10% 비싸게 팔았을 때 가격은 그러니까 정가를 말하는 거죠. 이 정가는 x1에다가 10%만큼을 더 붙여서 판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x를 해야 이 10% 비싸게가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x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100분의 10x니까 0.1x가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정가가 x1이 물건을 5% 할인해서 팔았을 때의 가격은 이제 반대로 빼주면 되겠죠. 자, 이 가격은 x1에서 5% 할인이니까 100분의 5 곱하기 x를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이 네모칸, 다음 네모칸에 들어갈 수는 0.05x라고 써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인데요. 여러분, 14번 이거는 그 속력, 거리, 시간에 대한 내용이네요. 봤더니 집에서 도서관까지 자전거를 타고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8km로 가고 올 때는 시속 10km로 왔더니 갈 때가 올 때보다 30분 더 걸렸다고 한다. 자, 봅시다. 자, 1번에서 먼저 표를 완성하고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고 있어요. 자, 갈 때, 올 때 거리는 동일하니까 x라고 미지수를 지금 두었고요. 자, 그럼 속력과 시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속력은 문제에서 이미 줬습니다. 갈 때의 속력은 시속, 여기 지금 시속 8km니까 단위는 그냥 동일해서 8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시간은 지금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갈 때가 30분 더 걸렸다고 하니까 이건 염두에 한번 두고 올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 때 거리는 여전히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속력은 10km, 시속 10km로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갈 때가 올 때보다 30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리와 속력과 시간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 x와 속력 8 이걸 가지고 시간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갈 때의 시간은 결국 속력 그러니까 8분의 거리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10분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세울 차례. 표를 완성했고요. 방정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갈 때가 올 때보다 30분 더 걸렸다. 자, 그러면 갈 때는 8분의 x 이게 올 때보다 자, 올 때는 10분의 x죠? 10분 x보다 30분 더 걸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갈 때 시속 8km 그러니까 지금 단위는 시간당의 단위예요. 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런데 갈 때 올 때를 비교했을 때 여기도 분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30분. 자, 그럼 우리가 이 시속의 단위를 그러니까 속력의 단위를 시간으로 계산했으니까 여기 올 때 이 30분도 시간으로 바꿔줍시다. 자, 그럼 60분의 30이 될 거니까 결국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그냥 2분의 1로 간단하게 써줄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이 세워질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 또 이렇게도 가능해요. 10분의 x는 8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로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2번으로 와서 방정식을 풀어서 그 거리를 구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럼 식을 가지고 와서 8분의 x는 10분의 x 플러스 2분의 1인데 지금 다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좀 정수로 만들어 줘야겠어요. 그러면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해야 되냐면 8과 10과 2의 최소 공배수는 40이 되겠네요. 그럼 40을 각각 여기다 곱해주면 자, 좌변은 5x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약분해서 4가 되고 여기는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4x 플러스 20이 되고 자, 이걸 정리하면 x는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결국 20km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단위까지 꼭 붙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첫 번째로는 큰 문자화식 단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1차 방정식을 했습니다. 자, 1차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가장 처음 배웠던 개념은 이거일 거예요. 두 글자. 그쵸. 등식. 자, 등식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방정식과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개념인 항등식. 자,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결정되고 항등식은 항상 참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 다뤘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배웠어요. 등식의 성질. 이 등식의 성질이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그쵸.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물론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0으로 나누는 건 제외입니다. 이렇게 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을 바탕으로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하는 것은 우리가 해를 구한다 혹은 근을 구한다 라고도 표현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히 이 방정식 중에서도 1차 방정식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이 1차 방정식에서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배울 때 이항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항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좌변에 있는 거, 우변에 있는 거 이것들을 각각 정리하기 쉽도록 다른 변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그 옮길 때는 부호를 바꾸는 거. 이게 메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제 뭐 개수가 소수인 거나 분수이거나 괄호가 있거나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정수로 만들고 x를 포함하는 항은 좌변으로 가고 상수를 포함하는 것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ax는 b꼴로 만들고 그래서 양변을 이제 x는 무엇으로 라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방정식을 좀 간단하게 얘기한 건데요. 자, 이것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1차 방정식 파트가 기출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앞서서 배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트를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복습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제가 내는 쪽지 시험들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